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 기초를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전자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어렵고 또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어려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이 정도는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소재로서 가장 쉬운 예를 하나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그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짧은 영상인데 브릿지 다이오드가 있고 가운데 노란 선 두 개의 5V DC 입력을 넣어서 몇 개의 부품을 거쳐서 1.5V를 만들어내는 정전압 회로예요. 사실 정전압 회로라는 게 간단하면 간단하지만 복잡하면 또 한없이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정전압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라는 목적에 따라서 아주 쉽게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응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1.5V를 사용하는 곳은 굉장히 많죠. 시계도 대체적으로 1.5V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벽시계, 탁상용 시계, 그 다음에 타임 카운터 같은 것도 1.5V, 쿠킹 알람 같은 것도 1.5V,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는데 1.5V를 많이 사용하면서 많이 버려지는 게 또 이런 1.5V 건전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전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계측기도 1.5V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몇십 개는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5V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그 중에 아주 쉽게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런 휴대폰 어댑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미니 5핀 어댑터도 휴대폰 사면은 다 이렇게 넣어줬죠. 그래서 집에 뭐 몇 개씩 굴러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흔하죠,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5V를 가지고 1.5V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 응용을 해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굉장히 많이 흔해졌죠. 18650 3.7V 배터리요. 이 3.7V 배터리는 뭐 휴대용 선풍기 아니면은 뭐 장난감 아니면은 뭐 휴대용 모바일 기기 뭐 이런 것들 3.7V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리튬 폴리머 전지도 3.7V입니다. 기본 전압이. 이런 것도 3.7V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3.7V예요. 전압 자체가 다 3.7V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준 전압이. 그래서 3.7V 배터리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3.7V를 가지고 또 1.5V로 만들어 쓰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3.7V 배터리는 아무래도 응용하는 부분이 한정적이니까 5V형 어댑터를 가지고 1.5V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납작한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브릿지 다이오드입니다. 브릿지 다이오드는 대체적으로 목적이 AC를 넣어가지고 DC로 변환하는 소자로서 전자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거죠. 자, 그럼 저는 이걸 브릿지 다이오드로 사용하지 않고 정류 다이오드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류 다이오드가 이거는 1N4007 1A짜리 4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브릿지 회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브릿지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만드는 방법. 다이오드를 띠가 있는 방향대로 해서 2개를 조인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반대로 띠가 없는 방향에서 2개를 같이 조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2개를 각각 다시 겹쳐서 조인을 또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4개가 어레이가 되어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띠가 2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곳이 플러스, 띠가 없는 부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곳이 마이너스입니다. 납땜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제 플러스 방향에다가 이쪽이 플러스네요. 자, 플러스 방향에다가 다이오드를 하나 더 연결을 할게요. 1kg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대로 다이오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1kg 저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LED를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자, LED도 극성이 있거든요.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여기에 1000마이크로가 들어가 있네요. 콘덴서. 저는 1000마이크로 넣지 않고 25V에 470마이크로를 넣어 보겠습니다. 영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압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영상대로 만들었으면 1.5V가 나와야 되죠. 자, 5V 휴대폰 충전기에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곳 플러스 마이너스는 연결을 해줬고요. 여기 두 곳에 입력 쪽 연결을 하겠습니다. 극성은 플러 마이너스 어느 곳을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력 쪽에는 5V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까요? 네, 4.9734V 나오죠? 5V 거의 나옵니다. 자, 입력 쪽에 4.97V 들어갔으니까 출력에 1.5V 나오는지 볼까요? 네, 1.645V. 이분이 영상에 올려놓은 것처럼 1.5V를 꺼내 쓸 수 있다고 연결을 이렇게 회로 구성을 하셨으니까 뭐 맞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로가. 자, 그러면은 이 회로가 이제 전압은 허상일 수가 있어요. 전기라는 게 허수가 있고 실제 일하는 전압이 있거든요. 근데 부하가 지금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실제 이 전압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하 능력이 있는 전압인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는 순수 전압만 나타나는 깡통인지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테스터기로 300mA에 레인지에 놓고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몇 밀리나 나오는지 전류가 3mm 정도 나오네요. 3mm 정도의 전류라면은 글쎄요,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3mm가 좀 용량이 적은 것 같은데 시계가 돌아가려나요? 저는 벽시계가 없으니까 여기 쿠킹 타이머로 한번 해볼게요. 쿠킹 타이머에 전선을 편하게 연결을 해서 만약에 쿠킹 타이머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면은 시계 정도는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LED가 지금 하나 켜져 있어요. 보이시죠? 자, 쿠킹 타이머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연결했습니다. 작동하네요. 지금 불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걸 작동을 초를 6초. 역시 3mA에서는 전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압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거는 전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로 시계에다 연결을, 벽시계 같은 데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량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콘덴서를 넣지 않습니까? 여기에 470 마이크로. 만약에 여기에 470 마이크로가 아니라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차이 나는 건 지금 콘덴서만 용량이 작은 걸 썼잖아요. 그럼 콘덴서 한번 용량을 좀 더 키워 볼게요. 거의 1470 마이크로입니다. 두 개를 연결하니까 1470 마이크로. 역시 전류 자체가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쿠킹 타이머 디스플레이 자체도 표시해 주는데 용량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이러면은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회로는 거의 사용을 할 수 없는 수준의 그냥 보여주기식 그 영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회로를 만드는 목적은 뭔가 부하 능력을 갖춰서 회로를 작동을 정상적으로 시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런 쿠킹 타이머 자체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키지 못할 정도의 용량이면은 이 회로는 활용도가 높은 회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영상으로만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류 용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콘덴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전류 자체가 지금 공급되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LED가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이렇게 버튼 누를 때마다 부저가 올릴 때마다 LED가 꺼지잖아요. 지금 거의 꺼진 거예요. 그러면은 전류가 너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을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콘덴서를 떼버리고요. 이런 쿠킹 타이머를 돌릴 수 있는 정도면은 제가 봐서는 콘덴서까지 달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게 5V예요. 5V인데 다이오드를 하나 거치고 나니까 3.147V예요. 저항 1kg를 지나면 1.6V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지금 3.1V니까 1kg 1000오hm. 전류가 지금 0.003, 그러니까 0.03A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류가 너무 낮죠. 실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의 전류에는. 그러면 여기에 전류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전류를 올리면은 지금 방법은 순수하게 전류만 좀 집어넣으려면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 여기서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이오드를 넣는 방법이 제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LED를 하나 좀 넣어 볼게요. LED가 다이오드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근데 정전압 기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넣으면 조금 뭔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이오드를 한번 1.6V 다이오드를 하나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들어오네요. 자, 전압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한번 다시 카운트를 해 볼게요. 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작동하는 모습도 확실히 좋아졌죠? 소리도 맑아졌고. 이렇게 하니까 전압은 변하지 않고 전류만 필요할 때 땡겨 쓰는 거니까 LED가 정전압 기능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전류를 끌어 쓰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하면은 전류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불필요하게 콘덴서까지는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콘덴서를 한번 떼볼까요, 그러면? 콘덴서라는 게 전류를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만은 전류 용량이 충분할 때는 굳이 콘덴서를 쓸 이유가 또 없습니다. 자, 콘덴서를 뗐습니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다시 또 확인해 볼게요. 전압도 변화가 없지요. 자, 작동하는 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 카운터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전류는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자, 그럼 테스트하기로 전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82mm. 굉장히 전류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1.65V가 나왔는데, 자, 1.5V의 건전지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80mm 정도면은 작동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면은 콘덴서 1000mm짜리 콘덴서에다가 연결을 해놨는데 측정을 해봤을 때는 전류 용량이 너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운터 자체도 켜기가 힘들 정도의 작은 용량이었는데 콘덴서 다 떼버리고 단지 그냥 LED 하나를 더 넣었을 뿐이지만은 전류 용량은 커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5V로 해서 1.5V를 꺼내는 방법이니까 이걸로 1.5V를 만드는 거는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 파트 2. 이번에는 리튬 배터리로 연결을 해서 1.5V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3.7V를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작동할까요? 1.6V 나오네요. 아까보다는 0.3V 정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1.6V 나옵니다. 자, 3.7V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3.7V. 이 리튬 전지가 풀로 충전이 됐을 때는 4.2V까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3.6V나 3.7V, 3.8V, 심지어
4.0V까지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쿠킹 타이머를 끄면은 1.614V 나왔죠. 쿠킹 타이머 다시 켜면은 1.612V 나오죠. 이 전압이 실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냥 단순히 떠 있는 허상 전압이에요. 여기서 카운터를 딱 누르면은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모든 전기에서 기능이 작동을 하려면은 전기에서는 필요한 게 전압이 아니고 전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있어야지 전기 회로가 작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로는 저항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에 의해서 소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류 소비가. 전압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압은 단지 전류를 보내기 위해서 단지 필요한 압력일 뿐이지 실제 일은 전류가 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전압이 1.6V가 나온다 그래서 이 회로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 영상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죠. 유튜브 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테스트하기로만 수치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 회로는 정말 좋은 회로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이렇게 부하를 연결했을 때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회로는 가짜 회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로를 응용을 하면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전압을 이제 여기에서는 전압이 3.7V, 3.8V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1.6V가 1.5V가 필요한데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전류를 조금 더 빨리 보내줘야 되니까 다이오드를 하나 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도 고속 다이오드가 있고 일반 슬로우 타입의 일반 정류 다이오드가 있는데 굳이 고속 다이오드까지는 필요 없고요. 고속 다이오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전압값이 달라지거든요. 전압은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실제 전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하나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다이오드만 하나 연결했을 뿐인데 전압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1.6V. 그리고 작동은 정상적으로 또 작동을 합니다. 전류량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류가 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쿠킹 타이머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유튜버가 올려준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회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으로 직접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실제 콘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였고 유튜버 영상에서는 이 회로는 사실 거의 쓸모가 없는 전류가 거의 없는 허상의 회로였고 그것을 단지 LED를 하나 넣었을 뿐인데 5V에서는 1.6V로 거의 80mA 가까이 전류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3.7V에서는 작동할 수 있는 회로로 만들기 위해서 단지 다이오드를 하나 넣었을 뿐이지만 이 쿠킹 타이머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는 5V에서는 LED를 하나 추가하면 되고요. 3.7V 배터리 전압으로 1.5V를 얻기 위해서는 다이오드만 하나 더 추가하면은 알겠습니다. 목록에 시계 쿠키를 추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작동하네요. 3.7V에서는 다이오드만 하나 추가해 주면은 쿠킹 타이머나 시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류가 공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5V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5V 충전기가 가정에서는 많이 남아 돌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부품 몇 개나 썼죠? 다이오드 5개, 그리고 저항 1kg 하나, LED 2개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만 가지고 1.5V, 1.6V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 회로에다가
5V 어댑터만 연결을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쉽지요? 이 정도면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부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나씩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모든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재미난 기초 전자회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